속보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TV에서 영상을 보다가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객기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산에 추락했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출장을 가는데 타고 있을 예정이었던 비행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거짓말해도 괜찮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눈물도 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앉아 그 순간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 도착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출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다이스케와 결혼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고 바쁘지만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내 사랑이 불만스럽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시간이 줄어들어서 외로웠어요. 우리는 처음 결혼했을 때 아무리 바빠도 저녁과 아침은 함께 먹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쉬는 날도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많이 필요한 음식이라도 혼자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은 밖에서 먹습니다. 다이스케는 점점 더 많은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을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치워두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스케 씨. 요즘에는 커플로 놀 시간이 별로 없나 봐요. 어느 날 밤 나는 다이스케 옆에 앉아 TV를 보며 물었다. 다이스케도 마찬가지로 외로웠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했어요. 응. 그런데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지. 이제 일을 맡길 수 있게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사람이 됐어요. 증거 최근 월급이 조금 오른 것은 좋은 일이다. 다이스케가 그렇게 말하고 웃었을 때 나는 직장에서 느꼈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낳아 건강할 때 키우고 싶다. 나는 생각했다. 결혼하기 전에 다이스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이스케도 동의했어요. 그 후로 그는 매일 별로 활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이 얘기를 했더니 다이스케가 불편한 표정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니, 꼬마야. 나도 그걸 원해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할 거예요. 될 것이다. 지금은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아이를 낳게 된다면 좋은 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들여보내서 그녀가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다이스케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말을 주고받았다. 지나쳤습니다. 사실은 좀 더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드물었던 출장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다이스케의 노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토록 힘든 일을 하는 이유는 나와 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놓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 결국에는 진정될 것이라 확신함으로 기다리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고 다이스케는 이번 주말에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 빨라서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아침과 점심을 준비한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이틀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발 너무 외로워 보이지 마세요. 나오코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나조차도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일은 중요하니까. 내가 비열하게 말하자 다이스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썼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일찍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면 하루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시간을 좀 벌자. 내일 밤에 우리는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먹으러 갈까? 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저를 믿고 옷을 차려입고 기다리세요. 다이스케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공항으로 떠났다. 그는 출장 때문에 정말 일찍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뻤어요. 루네가 집에 갈 수 없더라도 다이스케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맛있는 거 만들어서 기다릴게요. 오랜만에 행복함을 느껴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공청소기와 빨래를 합니다. 쇼핑을 하러 가야 했는데 매장 오픈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차 한 잔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매주 기대하던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속보. 많은 사람을 태운 여객기 엔진에 문제가 생겨 연기를 뿜으며 추락했습니다.
추락사고는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확인 중이지만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주는 일상의 장면이었습니다. 채널을 바꿔도 여기저기서 속보가 나오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지시키다 잠깐만요. 그 비행기는 다이스케가 타기로 예정된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출장을 많이 다녀온 다이스케는 어느 항공사가 가장 저렴한지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타기로 결심한 비행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V 화면에서도 똑같은 비행기가 잔해로 보입니다. 안에 다이스케는 없어요. 나는 마음이 다치는 듯한 기분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스케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리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5통 정도 통화한 뒤 포기하고 전화를 끊었고 갑작스러운 전화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나오지 않고 거기 앉아있는데 휴대폰으로 메일이 왔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거칠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문장이 딱 하나 있었다. 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이스케가 출장을 갈 때마다 꼭 보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심이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추락사고 생존자는 공명으로 공식 발표됐다. 다이스케는 그 비행기에 있었어요. 당신은 배에 없었나요? 그런데 메일이 도착할 무렵 원래 탑승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었다.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서 민폐가 될 줄 알면서도 다이스케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하기로 결정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이스케의 상사인 아카기 씨였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다이스케 아내 이름입니다. 오늘 그녀의 남편이 출장을 간 것 같은데 그가 타고 있던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아카기 씨는 일을 하는 중에도 불쾌한 기색 하나 없이 다이스케를 조사한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몇 분 후 아카기 씨는 확인을 마치고 조금 이상한 목소리로 부인, 집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사람이 비행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비행기 안에 있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 오늘 아침에 공항에 갔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도 봤어요. 이상해요. 아카기 씨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나에게 말했다. 그는 사실 오늘 출장 중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신칸센을 타고 두 정거장 가는 것과 같나요? 의문이 생겨서 아카기 씨에게 과거 출장 이력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여행 이력인가요? 출장을 여러 번 다녀온 기록은 있지만 1년에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두 같은 위치에 있고 비행기로 갈 수 있을 만큼 멀지 않습니다. 오늘을 포함하면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거리이다. 아카기 씨는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검은색 나는 으르렁거렸다. 게다가 그의 여행 경비도 좀 비싼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저희는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습니다. 입력해도 반응이 없어서 고민되네요. 나는 한순간에 나를 믿어준 스케에 대한 이해를 잃었다. 나는 그동안 그 사람에게 소가와 서재가 여행하는 곳을 확인해드리고 혹시라도 알게 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사이 전화를 끊고 어떻게든 다이스케와 통화하고 싶었지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음악으로부터 도망쳐 숨을 작정이겠죠. 그렇다면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나는 항상 당신을 믿었지만 이렇게 배신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속인 만큼 갚아주겠어. 몇 배로라도 성장하는 걸 느꼈어. 그 후 나는 곧바로 지인들에게 알리고 다이스케의 장례식이 치러진다는 거짓말을 퍼뜨려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알림을 꺼두었거나 거부했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그것이 다이스케의 휴대폰이라고 말했다. 나에게 작별 인사 같은 메일을 보낸 지인들이 모두 추락사고에 연루됐다. 내가 그랬다고 생각했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다이스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유를 말하자 그의 친구들은 내 계획에 따뜻하게 동의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랬어. 그리고 그 효과는 딱 들어맞았습니다. 몇 번이나 연락을 드려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이스케는 그날 저녁 곧바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다들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해당 사고에는 생존자가 없었습니다. 그 사고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나는 대답 대신 텔레비전을 켜고 충돌사고 소식을 틀었다. 그냥 방송이었어요. 나는 이 소식을 알고 있는데 왜 그 소식과 연관되는가? 이게 당신이 타기로 되어 있던 비행기인데 몰랐어요. 다이스케는 즉시 얼굴이 창백해지며 재빨리 지갑에 들어있던 항공권을 확인했다. 사실 저는 이것을 탈 계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배가 아파서 지각해서 다음 병 타서 괜찮아졌어요. 그것은 그런데 제 시간에 왔다고 이메일을 보내주셨으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해가 아닌가? 그 메일은 아직 제 휴대폰에 있어서 찾아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다이스케는 그의 말을 선택합니다. 나는 혼란스러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 그렇게 무서운 표정 짓지 마라는 일로 바빴습니다. 변신을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이번 사고로 인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것을 정리했다. 약속대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더 이상 다이스케랑 밥 안 먹을 거예요. 다음 방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자 미리 기다려달라는 아카기 씨가 나타나 다이스케 앞에 섰다. 오르나는 아카기 씨에게 다이스케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아카기 씨는 다이스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리 아카기 씨를 집에 초대해 두었습니다. 그는 왜 이곳에 왔는가? 그게 내 라인이에요. 회사는 오랫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것 같아요. 종을 가지고 놀았던 소감을 들어보실래요? 다이스케는 아카기 씨의 말에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표정으로 나에게 소리쳤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카기 씨는 왜 집에 있나요? 아카기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나요? 신경도 썼나요? 남편이 일할 때가 제일 힘들죠. 나는 그가 아카기 씨에게 무엇을 넣었는지 모릅니다.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말루가 이것을 믿습니까? 큰일이다. 출장 온 사람들에게서 당신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장 정보를 주고받는 지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위 신청으로 거액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카기 씨는 다이스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항상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분명히 그 회사는 다이스케의 친구가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출장 중인 다이스케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게 했다. 분명히 그는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돈을 저축하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요즘 월급이 올랐다고 생각한 것도 이 돈 때문인 것 같다. 그 사실을 알고 다이스케는 크게 웃었다. 애초에 회사 월급이 너무 적어요. 매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노가 틀렸어. 게다가 나오코는 아직 어린애이기 때문에 현실을 보지 않고 꿈만 이야기한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차라리 감사해지면 좋겠어요. 내가 나오코의 꿈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걸까? 너무 답답했다면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다이스케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놀 시간이 없어요. 아카기 씨는 게으른 척하는 다이스케를 데려갔다. 이제 직장에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이스케와 저는 가족으로서 함께 일할 것입니다. 갈 기분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인생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다이스케는 사기가 발각돼 회사에서 해고됐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적은 없지만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을 모두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쉴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했어요. 다이스케와 이혼한 이후로 다이스케가 집안일을 직접 해야 했어요. 그는 놀 시간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 바람을 피웠고 시간과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그 사람을 만나곤 하는데 더 이상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혼자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카기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는 잘 지내나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편히 쉬며 혼자 생활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니까 더 어렵네요. 그런 뜻이에요. 우도 가족이 직원 한 명을 잃어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인터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카기 씨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2번의 답장으로 일을 수락하고 즉시 내 이력에 추가했습니다. 책을 준비했어요. 아카기 선생님 덕분에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내 새 직장은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 새 직장으로 인해 내 인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하루가 충실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고 있어요. 셰프인 남편이 해주는 음식이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세요. 부부의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년 전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무대가 무거워서 금방 의심이 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서 완전히 무시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나와 함께 살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거절했습니다. 후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시아버지도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나와 함께 살기로 하더군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재택근무로 디자이너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는 시댁에서 일했습니다. 내 처남과 그의 아내가 근처에 산다. 저라다 나는 사과했다. 괜찮아요. 바쁘신 거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처남의 아내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분장을 깔끔하게 하시고 나에게 당당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루나리 아이 때문에 아버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들을 만났지만 그런데 넌 오지 말라고 했어. 정말 끔찍하고 역겨운 여자네요. 처남의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조용했습니다. 지급금을 전액받은 이후 손주들을 만나지 못해 슬펐습니다. 내 아버지가 안타깝다.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들도 못 봤다. 좋아요. 나는 시아버지 히로야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이 마치 징조라도 되는 듯한 형부 아내의 기만적인 태도를 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러다가 처남이 이것을 보고 처남의 아내를 히로야에게서 끌어내었습니다. 이제 귀하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니다 하는 목소리로 이 말을 듣는 처남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갑자기 코스케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놀란 처남에게 형부가 스마트폰을 겨누며 영상을 틀자 처남들이 그곳에 있었다. 처남의 아내가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이 목격됐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으로 들어갔다. 열다 매우 의심스럽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이 막힌 처남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갖다 저희 집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간 당신은 우리가 집에 없을 때 허락 없이 눈 열쇠를 사용하여 드나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내가 틀린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 처남의 아내는 주변의 온갖 관심 때문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성계는 안절부절 못하며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난 내가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이후로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만년필과 어머니의 펜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액세서리네 브랜드 스카프와 같은 고가 품목과 생활 필수품의 재고가 소진될 것입니다. 성계로 밝혀졌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안 카메라를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나씨. 몰래 들어가서 다 훔쳤다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아니라고 하면 처남은 악행까지 숨기려는 처남의 주머니란 말인가? 나는 어떤 종이를 꺼냈다. 증거가 있습니다. 나나야의 영수증입니다. 옷장에서 나오코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한 사람, 여기에 적힌 아이템 이름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도둑질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나에게 제시된 증거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남이 그렇게 말하자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돌돌 말아 놓았습니다. 처남의 아내는 그 사진을 몰랐습니다. 남자와 팔짱을 끼다 호텔에 들어서는 모습을 촬영한 처남의 아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상대는 고등학교 3학년이자 창업자인 더블 플린이라는 남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척하며 시아버지를 만나고 시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녀는 시아버지 집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는 물건을 팔아 벌어들인 돈을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위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아이들을 아빠에게 자주 맡기는 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다. 나는 조사회사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흥분할 줄은 몰랐는데, 아니, 나를 억지로 초대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형부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나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예가족도 아니고 이혼하자. 제발 이혼만 해주세요.
내 처남의 아내는 나에게 제시된 증거에 만족할 것입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지만 처남은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처남의 아내는 친족들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며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진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처남의 아내는 도망쳐 현장을 떠났다. 처남은 다시 한번 처남에게 이혼 서류를 건넨 뒤 집에서 쫓아냈다. 처남의 아내가 반응란에 썼다. 그녀는 변호사 앞에서 이혼을 하려면 시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는 원래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나와는 달리 아내는 시아버지의 관료였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으니까 특별한 상속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유남자로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남과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애아내에게 버림받은 후 남자친구는 처남의 아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미있겠군요. 그는 파트너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원한의 공격을 받아 도로에 던져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었어. 그렇지? 그리고 결국 아이들이 진지하다는 조건하에 의사로서 엄격하게 공부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 서 있었다 나의 전 처남의 아내는 부모님의 인도를 받아 린시엔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제하던 상대의 아내도 의사의 진료를 고집해 지금은 시골에서 농부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그는 매일 그곳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전 부인도 모리에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것 같다. 모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남자친구를 훔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 부인은 모리가 동창회에서 평범하고 일시적인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녀를 놀리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놀리던 전처는 당시 잘생기고 인기 많았던 선배님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전의 나쁜 버릇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드는 더러운 얘기를 하는 듯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전처의 할아버지는 모터링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회의원이었고 지역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새 모토키 아내의 행적은 주변에 알려졌지만 그녀의 부모도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래요. 난 고향을 탈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사고방식이 좁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바쁘다. 어렵다. 처남의 아내는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우리에겐 아이도 없다. 코다마 감히 당신이 아츠코와 집을 돌보게 해주세요. 출산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경험이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처남의 아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역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시아버지와 아이들 앞에서는 도저히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카즈는 침묵한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아이들을 늘 돌볼 수가 없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회사 일 사이에 그녀를 돌봐야 해요. 나오코 이모는 배고프다. 바츠코 이모는 일 중이어서 갑자기 방을 엽니다. 화내지 마세요. 지금 음식을 만들 테니 기다리다가 갑자기 방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내 장난감을 가져갔어요. 싸우지 말고 장난감을 차례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귀여워 사람들이 자주 와서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육아를 해주세요. 이치고는 올 때마다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아이를 돌본다 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여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야.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돈을 주시는데 그걸로 어떡하지? 나는 이치코의 장인이 없을 때 몰래 물었다. 엄마한테 드리려고요. 할아버지가 많이 얻으라고 하셨어요. 코이노 아츠시 루노는 천진난만하게 나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결국 나는 그가 육아를 부탁할 때 하는 대사를 거의 읽을 수가 없다. 코이노 아츠시 씨는 매번 나에게 보살핌을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는 처남의 행동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남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 매번 육아를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에게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숨. 왜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호도요. 나는 매일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그곳에 남겨둔다. 아이들을 잘 돌보라고까지 하더군요. 그러자 처남의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악마적인 광분으로 반박했습니다.
게으른 여자인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듭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셨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어서 힘들어요. 아마 악한 일이겠지. 게다가 어차피 길지 않을 테니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뜻깊을 것 같아요. 나를 묻어주지는 않았지만 간섭하지 말아주실 수 있나요? 그러다가 목공인을 해외로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아이들은 나는 함께 해외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일본보다 육아에 더 관대하고 싱글맘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기후의 유산을 버렸습니다. 기후는 우리가 그들을 돌볼 것을 주장했습니다. 관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기케이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고 싶다고 말한 것 같고 기케이 역시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두 가지 대답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단절되기 전 추격자들은 엄마들이 떠날 때에도 울지 않았다. 나는 나오코 아주머니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게 되어 매우 슬퍼했습니다. 내가 쓸게 다시 오시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난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는 참을게 욱꽉 조이세요. 싸구려 애들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신경 쓰지 않아서 외로웠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챙겨준 나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 같았고 나 역시 외로움을 느꼈다. 나는 일본에서 목재 산업이 사라진 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남편과 나는 디자이너 커프스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작했다. 남편의 요리가 호평을 받아 식당도 번창했다. 기후 씨는 평생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늘 어려움을 겪었다. 지출한 걸 후회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후 씨와 결혼해서 다행이다. 나는 웃으면서 지금까지 즐거웠다고 말했다. 한 번은 그가 나에게 준 것이 매우 행복하다고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